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41살 여자입니다.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한참 동안 눈물만 흘리시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저 또한 시모가 달갑지는 않아서 들어오시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과거에 시모에게 많은 아픔을 받았던 터라 세월이 지났어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제서야 방에서 걸어 나온 남편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결국 입에 대고 말았어요. 시모와 저희의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모의 성격은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대충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어차피 시댁은 명절 외엔 거의 찾아뵙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예상 밖의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저를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봐왔던 성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충격을 받은 상태였었죠. 남편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시모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궁금하신 게 많으시고 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셔서 전화를 자주 주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순히 저를 괴롭히고 싶으셔서 그러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요즘 들어 전화를 너무 안 받는데 일부러 피하는 거지? 며느리 목소리 듣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어? 어머님, 전화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많이 곤란하죠. 그래서 퇴근 후 연락드리겠다고 문자까지 남겨드렸잖아요. 저 요즘에 회사에서 눈치 보여요. 너는 시애미와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 회사 일이 먼저란 말이냐? 그러다 정말 급한 전화면 어쩌려고 내 전화를 안 받아? 한 번만 더 전화 안 받고 혼자 판단해서 결정한다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처음 인사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 잘하겠다며. 그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건 그냥 말뿐이었던 거야. 이번 주말에 내려오거라.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눠야겠다. 시모는 가족보다 회사 일이 먼저인 것 같다고 점점 언성이 높아지셨고 결국 끝은 주말에 시댁으로 오라는 거였어요. 매번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시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특히 일주일의 기간 중에 금요일이 제일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 이유는 남편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전화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대화 좀 해야겠다며 시댁에 오라고 그러시고 전화를 받으면 말투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주말에는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길 원하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점점 반복이 되니 남편도 지치고 저도 말이 아니었죠. 황금 같은 주말에 시부모님 눈치 보며 시댁에 있어야 하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은 상당했었습니다. 그러다 저희도 신혼생활이 전혀 없어 딱 한 번 시댁에 가지 않았다가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분명 시모에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 못 가겠다고 말씀드리자 시모의 화는 머리끝까지 차올랐고 결국엔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말도 안 듣는다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셨었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저희는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또다시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 자동적으로 주말에는 시댁에서 지내게 되는 게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야 시모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었거든요. 이번 주 주말에도 어머님 댁으로 내려오시래. 그런데 당신도 알겠지만 이번 주에는 우리 부모님 집에 다녀오기로 했었잖아. 그렇지. 장인 장모님 얼굴 뵈러 가기로 했었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당신이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 저번 주에 미리 상황 설명 전부 다 드렸는데 다짜고짜 오늘 전화하셔서는 무조건 내려오라고 하시잖아. 그러니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러시니 이제는 어머님 얼굴 뵙는 것도 너무 괴로울 지경이야. 내가 다시 전화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나도 내 엄마이지만 정말 이럴 때 보면 인연 끊고 싶을 정도야. 주말에는 무조건 내려오게 하고 싶으셔서 그런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으시는데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거라고.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남편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수화기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남편이 침착하게 다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시던 시모가 갑자기 저랑 통화하겠다며 바꿔달라고 하시길래 남편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시모는 집으로 찾아오기 전에 당장 전화 바꾸라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전화를 건네주게 되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시모의 말에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버렸습니다. 그냥 콧말 없이 조용히 내려오면 될 것을 그걸 꼭 내 아들한테 일러 바쳐야 마음이 후련하니? 그래서 네가 얻는 게 뭔데?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저번 주에 충분히 설명드렸었는데 꼭 이런 식으로 나오셔야 됐어요? 저번 주에 얘기했다고 해도 일정은 오늘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래서 지금 내려오지 않겠다는 말이야? 이런 기분으로 어머님 댁에 웃으면서 들어갈 수 없는데 제가 왜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하죠? 저희 부모님 얼굴 못 뵌 지 꽤 돼서 이번 기회에 다녀오려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더 이상 어머님과 대화 나누고 싶지 않아요. 시모는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도중 갑자기 전화기를 끊어버리셨어요. 저희도 지칠 대로 지쳐버려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고 늦은 새벽 시간에 찾아오신 시모가 쉬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시길래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일단 현관문부터 열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문을 여는 순간 시모는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시더니 거실 중앙까지 끌고 가셔서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저희는 시모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오실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라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시모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신 이유는 주말에 시댁으로 내려오지 않겠다며 대들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 머리채를 잡으셨던 거였고 잠시 뒤 시부도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를 뿌리치고 저희 집으로 달려오신 거였네요. 이 사람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 애들 잘 지내고 있고 잘 시간이니까 나중에 다시 만나서 당신이 불만이 있었던 걸 얘기하던지 아니면 아침에 전화하라고 했는데 내 말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안 좋은 상황을 꼭 만들어야 마음이 풀리는 거야? 당신이 도대체 며느리한테 원하는 게 뭔데?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냐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참견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디서 어른한테 한마디 치려하지 않고 대들고 있어? 오라고 하면 오면 될 것을.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던 거야? 안 되겠다. 너 짐 싸서 우리 집에 들어와라. 네? 저희 생활도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신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머님 왜 이렇게 억지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를 부려? 나는 처음부터 너한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 헤아려 주지도 않고 무시했잖아. 시엠이 집에 들어와 같이 살면 좋겠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그때마다 다른 말로 돌리지 않았어? 어머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웃으시면서 가볍게 접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어찌됐든 저희는 어머님 댁에 들어갈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게 오히려 역효과라고요. 결국 시모와 저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시모가 원했던 건 제가 시댁에 들어가길 바라셨던 거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 시모의 성격을 알게 된 마당에 누가 시댁에 들어가 살겠어요. 당연히 거부 의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남편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시부의 도움을 받아 시모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한참 동안 밖에서 난리를 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던 시모는 시부의 물리적인 힘을 이기지 못하시고 겨우 시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늦은 새벽 시간에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던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고 결국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이런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었죠. 결국 잠 한숨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동이 텄고 저희는 그날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힘들었는지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순간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 그동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편은 몇 달 전부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며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고 그냥 인연 끊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신 뒤 자리를 만드신 다음 그동안 시모가 저에게 가진 불만들을 털어놓게 되었고 그 결과 양가 집안의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엄마와 시모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다는 아빠의 말씀에 남편과 저는 급하게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시모와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보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언제까지 참을 거라 생각했었나요?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희를 짓밟고 올라서도 된다는 착각을 하셨나 봐요. 아들, 딸 둘이 잘 사는 모습 뒤에서 지켜보면 될 것을 맨날 전화하셔서 못살게 굴면 어느 누가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그동안 제 딸이 참아왔던 것만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아들 보고 싶어서 내려오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됐어요? 둘이 좋아서 결혼했으면 어느 정도 희생하는 부분도 있어야지. 무조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길 바라는 게 문제 아닌가요? 이래서 싹수가 노란 여자를 집에 들이면 풍비박산 난다더니 지금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밀어붙이게 만든 게 전부 사부인이 잘못 키우신 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결국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거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이 사람이 인연 끊겠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지금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 엄마가 맞는 말만 하셨는데 왜 그걸 안 좋게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겠어요. 어머님 댁에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내 말을 하도 듣지 않아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 군말하지 않고 짐 싸서 들어왔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겠어?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이제 어쩔 거야? 인연 끊고 갈 때까지 갈 거야? 아니면 상황 정리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 거야? 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좋아질지 불행해질지 달려있다. 빨리 선택해.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는 엄마와 더 이상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두 번 다시 얼굴 볼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하신 행동이 아들 얼굴에 먹칠한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남편은 시모에게 인연을 끊겠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을 만큼 참고 있었는지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난리를 치며 남편은 시모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꽤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남편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던 시모가 뒷목을 잡으며 비틀거리시며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된 시모는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셨어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아들과 인연 끊게 만들었다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오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는 모든 결정을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뒤집을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렇게 난리가 난 이후로도 남편은 몇 번이나 찾아와 쉬지 않고 난리를 치시던 시모를 피해 이사까지 하게 되면서 완전히 등을 돌려 버렸어요. 시모가 원하시는 걸 얻지 못한 상태라 쉬지 않고 난리를 치시는 모습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내린 거였죠. 그렇게 새로운 지역에서 시모 얼굴 안 보며 살게 되니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전화번호도 바꿔서 연락도 오지 않아 편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이며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저희 부부 관계는 너무나 좋았어요. 한 사람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는 걸 남편의 빠른 판단력 덕분에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한 지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고 이쁜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어요. 10년의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시모가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아빠가 지방에 일이 있으셔서 내려가시던 도중 고속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나면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날 이후부터 엄마 옆에 빈자리를 저희가 채워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아빠가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이유는 계절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그때가 엄청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고속도로에 그늘진 곳이 빙판길로 되어 있었는지 미끄러지시면서 연쇄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었어요. 그때 당시 사고가 나기 1시간 전에도 아빠와 연락을 주고받았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든 상태였죠. 엄마가 제일 큰 충격을 받으셨고 결국 쓰러지시기까지 하셨네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상태에서 남편과 제가 적극적으로 빈자리를 채워드리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살다 보니 순식간에 10년이 흘러버렸던 거죠. 아빠가 떠난 이후 그동안 홀 엄마로 지내오시면서 저희가 채워드리지 못할 외로움도 많으셨던 것 같았어요. 얼굴 표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엄마의 우울증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계셨죠. 거기에 더해 엄마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대장암의 질병이 저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고 워낙 늦게 발견하게 된 상황이라 병원에서 급하게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엄마는 아빠의 뒤를 따라가셨어요. 엄마를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정신적인 고통은 너무 심했었어요. 한평생 엄마와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사람 앞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예, 잘 지내고 있었니? 우리 얼굴 안 본 지 거짓 10년 채우지 않았나? 그래도 사부인 세상 떠났다는데 내가 빠지면 되겠어?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또 무슨 생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 엄마의 장례식인 만큼 제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지. 내가 여기에서 난리칠 이유가 뭐가 있어? 너희 시아버지가 전화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게 돼서 알았다. 당신 내 뒤를 밟은 거야? 여기 뭐하러 왔어? 누가 반겨준다고? 쓸데없는 행동할 거면 당장 돌아가. 내가 왜 당신 뒤를 쫓아왔겠어? 10년간 못 본 내 아들 얼굴 좀 보려고 겸사겸사 왔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엄마,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잘 알고 계시죠? 그만 조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거 모르세요? 10년이 지났어도 남편과 저는 시모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위기 파악을 하셨는지 시부 옆에 조용히 계셨고 큰 문제 없이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늦은 새벽 시간에 시모가 제 옆으로 다가오셔선 갑자기 손을 잡아주시며 같이 슬퍼해 주셨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에게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얼굴 안 보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며 지냈었다. 어차피 사람 사는 인생 그 끝은 한 줌의 채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끌고 갔나 싶더라고. 그동안 시애미가 모질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부인한테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못한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 우리 앞으로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지내도록 하자. 내가 앞으로 너한테 잘하마.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시모는 갑자기 자신의 과거의 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시며 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고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 저도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고 있던 그때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고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오늘 하루 장례식장에서 쭉 지켜본 결과 꽤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던데 조의금 좀 꽤 들어왔겠지? 네? 갑자기 조의금은 왜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다른 할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그게 말이야. 내가 며칠 뒤에 동창회에 참석해야 하는데 너희 시아버지가 글쎄 도통 지갑을 열어주지 않더라고. 그래서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야. 동창회 참석은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조의금 들어온 것 좀 빌려줄 수 있겠니? 한 200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부담될 정도는 아니지? 시애미 부탁인데 들어줄 수 있잖아. 어서. 승범이가 알면 또 난리 치겠다. 어서 가서 200만 원 빼오거라. 우리가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니 이런 부탁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희 엄마 조의금을 갑자기 빼달라뇨.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아시죠? 그리고 이런 부탁을 10년 만에 얼굴 본 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빌려달라는 건 문제가 있다 보는데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뭘 그리 빡빡하게 굴어? 어차피 장례 비용 처리하고 남는 금액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좀 빌려서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돈을 빼오라는 게 상식적인 선을 넘는 행동인 거잖아요. 시모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결국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소리치며 화를 내셨고 잠시 눈을 붙이고 있던 남편이 시끄러워지는 소리에 저에게 급하게 다가왔어요. 시모는 남편이 오자마자 금방 꼬리를 내리셨지만 시모의 행동을 덮어드릴 수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장례식에 들어와 저에게 접근한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시부께서 돈을 주지 않으시니 조의금을 빼오라는 시모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장례식장에서 당장 나가시라며 소리치던 순간 갑자기 저희 담당 장례 지도사가 시모 앞에 멈춰 섰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시모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얼굴의 안색은 상당히 안 좋아지셨고 지도사는 갑자기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붙인 뒤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장례 지도사분의 남편과 시모가 서로 동창회에서 만나 눈이 맞게 되면서 몰래 만나오다가 지도사분에게 들킨 상태였어요. 현장을 잡았었는데 시모는 도망쳤었고 지도사 남편분께선 입을 닫고 계신 상황이라 시모를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하필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 담당 지도사로 일을 하고 계셨던 분이 시모와 관계가 있을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네요. 결국 장례식장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잠시 집에 들르셨다가 돌아오신 시부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네요. 남편도 온 집안이 경악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시부는 더 이상 시모와 함께 살고 싶지 않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포하셨고 남편도 등을 돌리자 그 자리에 죽은 듯 낮아빠지면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라 더는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장례가 겨우 끝이 나고 시부와 시모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모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는데 그 이유는 시모가 현재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되시면서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며 저희에게 용서를 구하려 하셨지만 그동안의 아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네요. 시모의 바람으로 인해 시부에게도 버려지셨고 저희 남편에게도 버림받으신 상태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도 모자르신 상황입니다. 제발 용서해달라며 현관문에서 오열을 하셨지만 끝내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그동안 했던 잘못들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치밀고 마음이 아픈데 막상 세상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말에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남편은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거라며 많이 화가 난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가 봤을 때 속마음은 그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시모와의 남은 기간을 정리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잘 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